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 여러분 43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 아까 제가 판서를 통해 소개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요, 신고납부 방법이요. 국세에서 신고납세는 자 어떻게 징수하느냐.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법령상으로는 그냥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산세에 관해서 지방세와 국세 가산세 내용을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기회가 올 건데, 그때 보면 이제 이때 이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를 우리가 납세 고지 전에 가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가산세요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오늘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지방세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요. 자, 근데 이 고지서가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한 다음에 요 가산세를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자, 근데 고지서를 통해서 발부될 때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를 들어 이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합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건데 미납부합니다. 그럼 어떤 지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다시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이건 이제 고지 후에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적용된다. 요것만 알아주시고, 지금은 나중에 강론에서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강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한번 익혀두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들이 있는데, 자, 오늘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한 데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특정 시설분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만 세 개 세금만 딱 알고 갑니다. 오늘 다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얘네들은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데, 신고납세는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떨 때는 소득세, 뭐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또 신고납부할 수 있는 거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고의시도 날라온 고시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세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징수방법 보통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자, 요 징수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부 고지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그냥 꼭 구별하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세를, 세금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요. 자, 이런 징수 방법,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라고 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
금이 적용되고, 국세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여러분 징수방법 알겠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 세금을 납부하잖아.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내. 재산세 같은 거. 그러면 어떤 지적을 받는다? 가산, 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게 보통 징수냐? 재산세. 나왔다 친구. 누구요?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얘네들 보통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시간 쓰지 마세요. 부가세에 관한 건데 시간 쓰지 마시고, 지금은 나중에 강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는 이제 본세, 독립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이나 징수 방법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고유서가 발부되는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얘네들은. 자,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면 틀려요. 여보, 올해부터는 내가 재산세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빠, 올해부터는 제가 재산세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고,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은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국세에서 정부가 하는 국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제가 증여받고서 제가 분명히 세무서에 신고납부했었는데요, 제가 상속세요 신고납부했었어요. 이상한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 상속세, 증여세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요. 자세한 내용 모르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시험에 참고적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 일일, 피상속인 돌아가셔요.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요,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여받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 제재도 따릅니다.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네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신고된 것을 보고요, 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다시 6개월 또는 3개월 내에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최종적인 세액 결정, 세금 계산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냐면요,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납세 의무 확정은, 납부할 의무 확정은 이렇게 결정하는 때, 자,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때,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으로 분류합니다. 자,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도 적용되고 그런데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거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으로 해버리면 되지. 아니, 왜 또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결정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아버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제 친한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야 친구야,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더니 왜 먼저 갔냐 하면서 막 슬퍼합니다. 조문 끝나면 아버님 친구분, 믿을만한 친구분을 골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버지가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요, 5억 원은 자녀들만 있을 때, 배우자 없고 자녀들만 있을 때 일괄공제라고 해서 상속공제 5억 원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한테 5억 원 빚진 거로 좀 하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하나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차용증 하나 써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인감수장 갖고 와서 도장 찍고, 돌아가신 저 친구분 와가지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놓고 하신 재산 10억에서 채무 5억 빼고, 일괄공제 5억 빼고, 그리고 상속세는 낼 거 없다, 꽝, 장례비 공제까지 하니까 마이너스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납세무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을 보고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고지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신고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기막히게 예를 들어 서초 구민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서초 세무서에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신 분 사망 사실 알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다 이렇게 적고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지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냥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지 줄 거 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 고지한다.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증여세는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신고만 해도 납부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신고만 해도 예전에는 뭐 10%였다가 5%였다가 지금은 3%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그래요. 신고만 해도 납부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그렇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 여러분. 다만 이것만 알아, 여러분들. 상속세나 증여세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부과 고지할 수도 없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딱 공시가격 매개에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의해 세금 부과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가가세 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재산 다 조사해가지고 받을 거 돈 줄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조사해요? 안 되니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신고납부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산 거 취득세, 자동차 산 거는 딱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도록 하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세다. 자, 이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기초입문 과정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신고납부가 아니고 부가가세하는 세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또 질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신고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가세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은 정부가 하는 세금이다. 그렇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아셨죠? 요거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부가세에 관한 것은. 그 다음에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징수할 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자 봅니다. 징수의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요. 지방세에서 자, 특별징수 되는 세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얘 원래 신고납부 원칙인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건 우리 시험 관계없고 몰라도 되고 그냥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렇게 마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모두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죠. 그러니까 특별징수합니다. 자, 국세에서는 아까 소득세 일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이거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예?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여러분들? 다 원천징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까 근로소득 얘기했고, 저 같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업소득인데요. 점포 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인데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매달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그런 거 국세에서는 이런 징수 방법을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 이렇게 해서 용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적어드렸었죠.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31회 시험 때 재산세 문제, 박스형 문제에서 재산세에 관한 설명, 뭐 옳은 거 골라라, 그런 문제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O, X요.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 조세이다. O, X요. X입니다. 특별징수 없어요. 예전 시험에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특별징수는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뭐만 있다고요? 주요 세계 세금 지방세 중에서는 뭐만?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금방 배운 거니까.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X요. O, X. 자, 이거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말이 뒤바뀌어 있죠. 보통징수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지. 이거 징수에 지방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항상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 고지서.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자, 그래서 재산세 같은 애들이 보통징수입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보통징수는. 요거 요렇게 요게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31회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작년에 31회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요. 고개만 흔들지 말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자, O, X.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고납세라고 돼 있고 신고납부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산세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그 틀리고 그런 거 한 번 딱 얘기했는데 틀리니까 바로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막 대답하고 그래야지, 틀리고 그래야지 오히려 더 여러분 기억이 잘 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이요. 여러분 또 제가 싫어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이요. 그런 수험생 제가 좋아할까요? 예? 안 좋아해요? 아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고요?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 알려줬는데 두세 개 열을 알아버리면 강의 안 들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줄 해서 합격한 줄만 알고 저희들에는 고마움도 없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있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막 모르는 눈빛을 보이다가 나중에 한 수란 두 수란 돌아가면서 알았다는 눈빛을 보이면서 겨우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요 바로 다음 수란 또 까먹어가지고 오늘 한 거 다음 주에 물어보니까 또 언제 배웠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표정 짓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 그러다가 어제 같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합격자 모임이 이제 하면은 막 그 호텔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와가지고 합격자 모임이 많은데 비대면으로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못할 것 같은데 올해도 어떡하네 그렇게 하는데 또 제 어제처럼 카페 처음으로 인강수강 선생님들 처음 얼굴 보는 분들 오시잖아요. 오시고 또 우리 여기 강남 해커스에서 공부한 우리 학교의 선배도 오시고요. 왔는데 그런 분들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 막 반갑게 막 저기 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하여튼 잘 공부했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그럴 때요. 그러면서 어떤 수강생은 빵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빵 가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러는데 자 그럴 때 있잖아요. 제 삶의 존재의 의의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내가 진짜요. 제가 살아가면서 막 돈만 벌기 위해서 강의하고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무슨 삶에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 살면. 자, 일단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자, 공부하는데
합격을 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삶의 존재 의의가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런 거, 제가 강의하는 이유, 그런 거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내년에도 또 힘들지만 열심히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이요, 그 틀리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카페 모이면 우리 강남 해커스, 내가 누구라고는 힌트도 아예 언급을 하지 말아요.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 아니면 합격했는데도 뭐 심심하니까 막 그 강의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도 누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전혀 안 드릴 건데, 어떤 한 수강생이, 어제 온 수강생 중에는 여름쯤 돼가지고요, 교수님 막 울상이 돼가지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1차도 막 불안하고, 1차가 뭐 50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50점대 초반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2차 포기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시무룩해가지고 저한테 상담했었어요. 2번이나. 근데 제가 2번이나 그랬어요. 5월달인가 한번 하고 여름에 한번 하고 그랬는데, 제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틀림없이 그 암묵의 저기는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9, 10월 맞아 좀 더 하고 신경 써서 하고, 이렇게 해서 1차를 위주로 이렇게 하되 2차 포기하지 말고 계속 9, 10월 마무리 과정 듣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왔잖아요, 어제. 만약에 그 수강생 2차 포기했으면, 그럼 1월 달에 또 와가지고 또 10월 달까지 내년 공부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힘들게. 그런데 합격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상담할 때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합격했으니까 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고맙다고 어제도 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그 보면서, 얼굴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수강생분들이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틀리고 이런 거에 주눅 들어가지고 대답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국세는 나쁘지 않은 가산세라고 합니다. 강론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다 비교 정리해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용어만 알고 갑니다. 이번 기초면 과정에서는요. 자, 먼저 가산세라는 거. 가산세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그 신고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계. 아까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했잖아요. 그 산출한 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의의를 익혀둡니다. 근데 가산세는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다르지만 핵심 요약 정리에 다 요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핵심 요약 정리 보시면 되고, 여기 화면을 계속 보세요.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가산세 보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도요.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만 원이면 이거 합해가지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이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해서. 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징수 순서상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고지서 발부해서 내라고 했는데 나쁘긴 해. 또 미납하면 가산금. 저 뒤에 나온 가산금, 여기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이 징수 흐름을 보세요. 이 징수 흐름을 보면 어떻게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옆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지만, 세금에는 포함하지만,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자, 종류를, 구분을 보시면, 가산세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정돼요. 나중에 이제 배워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뭐 40%, 20%,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래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그러면 과소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40%,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았어 20%, 과소신고했어 1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1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서 60일째 되는 날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를 돈을 냈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 불성실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때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떻든 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 다시요. 가산세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에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근데 가산세에는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고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론 돌고 또 법안 확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요 정도만 보시고요. 강론을 한 바퀴 돌고요. 가산금이라는 건 지방세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국세는 가산금이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폐지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가산금 봅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고지서를 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럴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요. 7월 31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하루만 딱 지나서 8월 1일 헐레벌떡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살짝 체납세액의 3% 가산금이 정돼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일반 가산금,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다. 고지서에 세금 내라고 날라온 금액이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거기에 3%, 미리 말씀드리면 3만 원 가산금 딱 붙습니다.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계속 안 내고 버텨? 그러면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이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가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금을 무겁게, 중가산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산금이라는 거 말뜻만 알고 갑니다. 고지서가 자세한 뭐 숫자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교재는 있지만 지금은 보고 막 외우고 궁금해서 또 질문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것만 딱 기억합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거? 가산금. 이게 가산금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에 일반 가산금이라고 학자들 얘기하고 그 금액에 계속 안 내면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중가산금이라는 게 정된다. 이렇게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요 정도만 보시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까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하고, 학자들이 가산금은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했죠. 20만 원 가산세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5월 달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할 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더라.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그래서 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같은 세금들
아까 취득세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취득세 낼 때 미리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린 게 취득세 낼 때 부가세로서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해서 같이 냅니다. 취득세 낼 때. 근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국고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들끼리 조금 늦거나 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봐놓고 갑니다. 시험에 한번 옛날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432페이지 봅니다. 432페이지 안가로 16번입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의여.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고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여기 이제 포인트 키워드고, 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조세의 정의에서 배웠어요. 특징에서 과태료나 과료, 벌금은 조세 단위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가산세는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여기 보세요. 신고나 불성실에서 가산세 붙었어요. 20만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액의 산수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120만원 내라고 거기서 보내요. 자,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되죠.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징수 방식을 뭐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자, 이런 거 나중에 강론 취득세 돌 때 한번 또 다시 강론에서 배우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분 보니까 432페이지 맨 아래에 니은번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된다. 433페이지 가산금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세 한정.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의 가산금이라는 조세를 쭉 밑줄입니다. 조세를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은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일반가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일반가산금과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그 금액, 그 일반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중가산금이라고 그랬죠.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가산금의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걸 외우려고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디귿번을 봅니다. 디귿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가산세, 가산금 유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바퀴 강론에서 다 돌고 이거를 보면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이 표의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은 한 바퀴 돌고 와세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참고적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지방세 같으면 하루하루 지날 때, 국세 같으면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 납부지연 가산세 뭐 일일 0.025% 막 적용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10만 분의 25 요거 이런 것도 지금 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로 개정할지, 개정이 실제 될지 아직 지금 불안정해요. 그래서 불확실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434페이지 용어 쭉 435페이지까지 용어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갖다가 막 이해하시려고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용어만 읽어보시고 436페이지입니다.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교재를 펴놓으시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은 제가 시험에 요거 32회 시험 앞두고서는 여기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세무 소멸 부분에서 28회 때 나왔었고, 성립 부분에서 납세무 성립 부분에서 이게 29회 시험에 나왔었고요. 확정해서 32회 시험에서 확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요거 33회 시험에서는 요 소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소멸 부분이나 성립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립확정 소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먼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세금 납세 의무는,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해요. 그리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눈을 뜨고 그러고 보니까 자, 금방 쉴 건데,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여러분들. 금방 쉴 거기 때문에 뭐 프리스타일로 목 운동도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목 운동도 한번 하시고. 자,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먼저 성립은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정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의무는 이제 소멸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취득세로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매할 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봤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그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확정이요. 여러분 보세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말. 무슨 말이냐? 자, 이번 32회 시험 치를 때도 지문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 나오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거요. 이걸 떠올렸으면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취득세는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납세의무자가 원칙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해요. 원칙 누가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근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했잖아요.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자, 보세요.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이제 얼마의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오늘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이런 애들은 신고 납부 원칙이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신고하는 특징이에요. 어렵고 없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이 확정된 납세문은 납부하게 되면, 세금 내면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는 거지. 세금 납부하면. 그래서 납부할 때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기고 성립하고,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납부하게 되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용어 설명드릴게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세 기준일.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자,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이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여러분,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그럼 어느 때 부과하겠어요? 양도할 때, 팔 때 부과합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은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2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5월 달에 그것을 사서 8월 달에 정한테 팔았어요. 정이 그것을 사가지고 무한테 11월 달에 팔았어요.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처음에 갑을만 나오다가 갑을병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갑을병 정까지 나오면 머리 멘붕이 오다가 무까지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자, 이렇게 갑을병정 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을병정 무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누구한테 부과해야 돼요?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두고 있는 세금들, 친구 나오면 친구, 재산세 친구,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인데,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항상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얘네들,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그런데, 일단 자, 좀 이따 보고,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면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과세 기준일이 갖고 있는 의미요, 갑이란 사람이 어떤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한번 보세요. 이 건축물이 2022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럴 때 당연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5월 19일까지는 있었으니까 1년분 재산세 중에서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은 안 보내가지고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없으니까 이 건축물 재산세가 아닙니다. 또 보세요.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두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매도인 갑인지 매수인 을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6월 20일 날 등기됐으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열세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을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럴 때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매수인을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문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데,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언제라고요? 6월 1일.
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주민세라는 세금은 잠깐 보세요. 이제 금방 쉴 거예요. 주민세라는 세금은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데 안 중요하니까 일단 사업소분만 한번 볼게요. 시군군에, 아이고 큰일 났다, 졸려서 눈 뜨고 자 힘내고,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그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이 사업소분 주민세,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한테 부과해요. 개인분 주민세는 여러분이 다 내고 있어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이 주민등록 살고 계신 시군구에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으면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1년에 만 얼마씩 내는데, 자 이거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항상 주의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아니잖아.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잖아요. 다릅니다. 아니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이니까 얘는 과세 기준을 두고 있고 판단하는데요. 그럼 이런 세금들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시군군의 사업소 둔 자한테,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 자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데 왜 과세 기준을 두고 있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소요. 1월 달에 사업을 개업했다가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개업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할 것인지 문제되잖아요. 자, 또 보세요. 주민등록 전입을 1월 달에 전입 와서 5월 달에 전출할 수도 있잖아요. 7월 달에 전입 와서 12월 달에 전입 와서 12월 달에 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도 이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할 것인지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7월 1일 날 사업소 있으면 부과합니다. 7월 1일 날 주민등록 전입돼 있으면 그때 전입돼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얘는 7월 1일. 재산세들은 언제고요? 보유세 3인방은 언제고? 6월 1일이고.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세무공무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하잖아요.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했으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원칙 정부과세의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성립, 확정, 소멸 말뜻을 이해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436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립, 확정, 소멸. 잠시 쉽니다, 여러분들.